네, 큰 카테고리 중 현재 개원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 파트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하신 듯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치과 경영과 환자 관리에 대한 짧은 질문과 답변 모음에 대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정 원장님께서 환자 관리 및 경영을 팁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이 부분이 개원과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공적인 개원이란? 이라는 질문인데요. 이미 밸런스가 좋은 치과 의사 및 경영자가 되자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저도 개원일을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 사실 제가 성공적인 개원인인지 다시 한번 저에게도 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는 편인데요. 한번 이제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성공적인 치과 의사가 뭘까? 저도 이제 경영 강의를 하면서 이제 경영을 앞서 했던 원장님들하고도 이야기도 해보고 이제 조금 이제 경영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원장님 강의도 들어봤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치과는 자연과학이지 않습니까? 의료니까. 네. 근데 이제 치과 개업이는 뭘까? 그거는 자연과학과 무관하게 치과를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치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좁히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꿈하고 수입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치과 의사가 되지 않을까. 이걸 이제 좀 재밌게 제가 좌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조금 이제 꿈과 수입의 선택 좌표라는 건데 한번 원장님 보시면은 이제 세로축은 말 그대로 이제 치과의 수입을 말하는 거고요. 네. 이제 가로축은 그 꿈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좌표축이 이제 4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정말 이제 이상적인 치과 의사로 따지면은 오른쪽 윗분면에 있는 치과 의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홍길동이라는 치과 의사가 개원을 해서 현재 진행형인 치과 의사 말고 내가 네. 이제 한 30년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건데 네. 30년 정도를 내가 치과를 지나 보니까 야, 나는 이 정도면 수입도 괜찮고 내가 원하는 치과도 만들었어. 물론 이 원하는 치과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대도시에 오픈할 수도 있고 소도시에 오픈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치과로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사이즈하고 상관없거나 지역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수입이지 않습니까? 네. 수입이라는 게 이제 한 번 더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높은 수입이 좋다 나타를 떠나서 이제 치과를 운영을 해서 계속하는 게 어느 정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네.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직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분면은 꿈을 이루면서 수입을 어찌됐든 해 나가는. 하지만 이제 아랫 분면은 보시지만은 꿈은 쫓아가지만 수입이 낮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런 치과 의사들도 봤어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유산이 많은 치과 의사. 네. 하고 싶은 치과를 하는데 수입은 상관없다는 거죠. 네. 물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치과 의사입니다면은 근데 현실적으로요. 저거는 일반적인 치과 의사로 밸런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렇게 가면은 일단은 짧게 갈 수 있는데 결국 길게 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치과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요. 반대로요. 이 꿈꿔왔던 치과는 아니지만 수입은 괜찮은. 이게 바로 이제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저런 치과도 부럽긴 합니다. 네. 하지만 되지 않겠다는 또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같이 동료로서 좀 존경할 만한 상대가 아닌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진료를 하는 사람들. 물론 이거를 이제 제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잣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어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수입적인 측면은 남들보다 월등하지만 이게 조금 말 그대로 모델링이 될 만한 치과는 아닌 영역에 있는 치과 의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최악의 치과 의사는 꿈도 수입도 달성 못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면의 치과 의사거나 또 이런 분면의 치과 의사가 되지 않도록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매우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네. 이 좌표를 보시면 원장님도 어디 쪽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네. 오른쪽 위로 가고 싶은데요. 네. 저게 모든 아마 치과사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네, 두 번째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추구하라. 리피터빌러티, 즉 반복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원장님? 네,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원장님께 이제 그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터프한 개원 환경, 그다음에 이제 환자 수를 극복하는 또 저수가를 극복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제가 말미에 매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그 매력을 조금 더 이제 치과 경영적인 요소에 대한 언어로 바꾸면은 바로 한번 화면 보시면은 리피터빌리티라는 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관리를 우리가 할 때요, 이제 크게 저는 이제 조금 쉽게 표현해서 이제 수혈과 조혈로 구분을 하는데, 수혈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결국은 치과를 영위하려면 신안이 계속 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신안이 줄거나 신안이 끊어지게 되게 되면은 치과 경영이 압박이 되죠. 네. 하지만 신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가령 이제 저수가를 내가 표방해서 환자들이 야 여기 치과 수가가 낮기 때문에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신안이 많이 오는데 뭐 진료를 엉망으로 한다던가 아직 훈련이 안 된 직원들에 의해서 조금 서투른 어떤 응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한 번은 오더라도 결국은 재내원을 한다거나 가족을 데리고 온다거나 주변에 추천하기가 힘들죠. 제가 이거를 이제 국밥집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아, 네. 국밥집이 오픈을 해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네. 가령 뭐 국밥이 원래 가격이 7,000원인데 뭐 이번에 오픈 기념으로 3,000원에 한정으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전단지를 보고 야, 이 국밥 가격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번 먹으러 갈까? 갈 수가 있겠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 줄은 엄청나게 서 있고 들어갔더니 테이블은 치워지지 않고 직원들 숫자도 모자라서 이 음식을 내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위생적이지 않고 그러면 이벤트로 한 번은 먹을 수 있는데 네. 두 번, 세 번, 특히 중요한 사람을 거기에 데리고 가거나 누구를 추천해서 한번 가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 치과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안은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저수가를 통해서 일단 유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마케팅을 통해서 저수가를 통해서 환자를 유입했는데 너무 진료도 잘하고 서비스도 좋다고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것처럼 리피트 창출도 아주 쉽습니다. 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안의 유입은 절대로 리피트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치과는 수혈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력을 계속 발산하는 조혈, 즉 피를 계속 만들어가는 리피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결국 이제 장기적인 치과의 안정성, 단기적인 성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리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인 환자 구성이 원장님 보실 때요, 일일 직계표 다 뽑아 보시잖아요. 그렇죠. 뭐 퇴근 때, 뭐 출근 때, 뭐 약속표를 보고 퇴근 때는 이제 집계표를 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환자 구성은 저렇게 구안하고 신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구안과 신안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게요. 이제 신안은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누가 올지를 모릅니다. 네. 하지만 구안은 약속 스케줄표에 어느 정도는 돼 있는 환자잖아요. 네. 근데 원장님 이렇게 일반적인 환자 구성으로 나누지 말고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신안 구안에다가요, 네. 두 가지 환자를 더 넣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니콜 환자고요. 네. 자, 치료했던 환자를 다시 재내원 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재내원 환자는 뭐냐면은 예약은 돼 있지 않지만 새로운 치료를 하려고 내원하는 환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보는 신안 구안의 카테고리는 좀 심플하지만 네. 지금 보여드린 만약에 리콜 환자 재내원이 추가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환자를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피트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냐? 방금처럼 치과 수익을 신안구안으로 양분화시키지 않고 이 한계를 넘는, 즉 한계를 넘으려면은 진료 일수에서 내원에서 증가로 결국은 가야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진료 일수는 뭐 365일 치과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일요일도 진료하는 치과는 저는 좀 상상하기 힘들고요. 네. 정해진 어떤 진료 일수 내에서 정말 내가 치과에 대한 매출을 부분을 올리겠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정해진 시간 내에 될 수 있을 만한 환자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온 횟수 증가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온 횟수라고 측면은 우리가 무조건 환자가 많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네온이 와야 되는데, 그 자발적인 네온이 아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콜과 네. 당연히 재네온이 뒤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리피트가 결국은 증환의 관건이고요.
자, 이걸 아마 보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제 이게 황금 비율의 일기예표라고 하는데 네. 한번 원장님 보시게 되면 어느 치과의 일기예표를 딱 봤더니 신안을 목표로 했을 때 한 15%까지 보는 거고 평균을 10%로 보는 개념으로 신안도 저 정도로 적정수가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안일 제가 70% 정도로 했지만 그 70%와 10%를 이제 사이에 두고 리콜 환자도 적절히 오고 이제 예약을 하지 않았지만은 추가 제네온이 저런 식으로 적절히 오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풍성한 환자 구성이 되면서 리피트가 잘 이루어지는 치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만은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아주 행복한 환자가 당신의 치과에 대해서 떠들고 다닐 때 그 말 그대로 입소문 자체가 강력한 소개 툴이 된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자발적 소개야말로 병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무슨 어떤 혜택을 주고자 소문을 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치료했던 사람이 기분이 좋게 되게 되면은 누군가 당신의 치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충성 고객이 되면서 가족이 재내원하게 되고 주변에 추천을 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이제 레퍼럴 툴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말한 리피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아마 이거는 이제 많이 마케팅 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레버리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뭐냐면 보통 만족하는 환자 한 명은 한 서너 명에게 확산이 되고요. 네. 이게 본인 포함으로 결국은 한 12명까지 확산이 돼서 저게 레버리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디레버리지도 있어요. 네. 불만의 환자가 증폭을 시키게 되면 똑같이 디레버리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입소문이나 레버리지는 일반적인 마케팅 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 명이 만족을 하거나 대단히 만족을 하게 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배 이상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레버리지를 분명히 치과에서는 이용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평판에 의해서 환자 수 증가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전략적 관리에서도 환자 수 증가를 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리콜 관리 같은 거를 좀 철저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계속 덴탈 IQ를 유지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좀 내원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힘써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업인은 세 가지를 다 잘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진료와 경영 그리고 투자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언뜻 볼 때는 다 알 것 같기도 한 정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원장님. 네, 그러니까 뭐 가장 제가 이제 후배 우리 치과 선생님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무사 경험들을 거의 대부분 하시고 오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짧게는 뭐 한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정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이제 필이 올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물어봐요. 뭐 선배님, 뭐 형님 또는 페이닥터 할 때보다 얼마를 더 벌어야 돼? 네. 이렇게 보통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근무사로 일을 하시면서 아마 대표 원장님하고 일을 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병원에 대한 경영을 조금 엿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개업이가 근무사하고 다른 큰 이유는 네. 이제 진료 외에 뭐를 더하냐는 거를 제가 질문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진료 외에 과연 개업이는 뭘 더할 건가?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투자로 더합니다. 네.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 거죠. 뭐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원장님이 이제 근무 의사 할 때는 그냥 본인이 일을 하고 자기가 이제 급여를 받는 거지만 반대로 이제 개원을 하게 되게 되면 시설, 투자, 뭐 건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재료,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급여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라는 건데 그럼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매니지먼트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근무의와 개업의의 가장 큰 차이를 두는 게 뭐냐면 진료 영역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동소이해지는 거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셨을 거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경영에 대한 부분. 네. 그러니까 진료 외에 할 일이 많아요. 개업인은. 그렇기 때문에 경영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수입으로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근무의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개업인은 근무의보다 투자에 대한 부분, 경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2배, 목표는 3배 이상의 수익을
자기가 추구를 해야 된다. 네. 이게 단순히 이제 돈의 높고 낮음보다는 진료의 투자와 경영을 더한다. 즉 개업인은 세 가지를 하는 거고 당연히 근무인은 진료에 집중하는 영역만 하면 된다. 그런 차이입니다. 네네. 그래서 개원이가 이제 근무사하고 달리 투자의 경영을 제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또 재밌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근무인 선생님께서 그러면 나도 오픈하게 되게 되면 뭐 경영, 투자 이런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경영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고 느낍니다. 원장님도 그러셨을 테고. 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근무인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근무인 선생님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오픈 전에는 직원들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네네. 근데 그게 전부 급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해요. 네. 회식 때도 아주 즐거워요. 네. 하지만 오픈을 딱 하게 되게 되면은 벌써 이제 경영자의 위치가 되고 당연히 급여를 주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딱딱해지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오픈하기 전에는 나는 직원들과 잘 지낼 수 있어. 나는 직원 문제 전혀 없는 원장이 될 거야. 하지만은 또 오픈하게 되게 되는 입장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영이라는 측면을 제가 재밌는 사례로 하나 들었지만은 경영은 이와 또 무관하게 아주 여러 가지 돌발 변수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갑자기 이제 매출이 감소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을 불러다가 힘드니까 급여를 삭감하겠다. 뭐 한 반만 나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주 그 되돌릴 수 없는 부분까지 전부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 뭐 그런 어떤 대비, 그 다음에 또 적절한 투자, 또 적절한 투자가 없게 되면은 병원은 자꾸 또 뭔가 쇠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원이 개업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료 외의 투자와 경영이라는 부분을 측면을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더 당연히 높게 가져야 되고 그만큼 보상도 뒤따라야 된다. 그게 일종의 좀 책임 부분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은 더 책임 있게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차이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입니다, 원장님. 네. 그리고 또 이제 원론적인 얘기기는 한데요. 좋은 치과 의사, 나쁜 치과 의사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참 오늘 뭐 강의 중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한 부분 같은데 원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치과 의사는 뭘까요?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제 요즘은 워낙 뭐 유튜브라든지 미디어가 워낙 발달을 해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하고 다른 방향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면서 대중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분은 좋은 치과 의사인가? 저분은 나쁜 치과 의사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같은 동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헷갈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오늘 제가 강의에서도 이제 수가 부분에서도 한번 언급하다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 네. 좌표축을 하면서 드린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봐요. 너는 좋은 치과 의사니?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열심히 그냥 사는 치과 의사가 좋은 치과 의사인가?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지역에서 유명한 치과 의사가 좋은 치과 의사인가? 아니면은 뭐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부분이 좋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로 비결시키는 부분은요. 역시 환자라는 측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픈을 어디에서 하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이 인정해주는 치과 의사가 됐을 때 가장 이제 좋은 치과 의사로 귀결이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좌표 쪽에 마찬가지지만 수입은 좋지만 이제 동료들에게 뭔가 어떤 모델링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거나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또 뭐 본인이 또 움츠러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밸런스를 잘 이루면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생각했을 때 환자들의 이제 퀄리티를 올리는 치과 의사가 가장 좋은 치과 의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치료라는 개념의 치과 의사라면 입안을 치료하는 거지만 나에게 오랫동안 다니는 환자라고 하게 되면은 나에게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잘 먹게 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본인의 이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걸 얻게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치과를 뭐 1, 2년 하고 움직일 게 아니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고 그 지역의 환자를 계속 리피트를 하면서 오랫동안 팔로우업을 하면서 본다면, 저도 20년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이전을 했지만은 지금 한국에서 이제 벌써 이제 10, 한 2, 3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 때 치료했던 사람이 이제 결혼이 되고, 네. 제가 이제 조금 10년 전에 치료했던 분이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드셔서 오시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깜짝 놀라요. 이걸 내가 했던가? 네. 그렇죠. 기억을 못하는 치료가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가 뭐냐면, 좀 책임감 있는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또 그런 걸 느끼고, 이 환자가 나에게 의존을 해서 어떤 퀄리티를 계속 유지를 하면, 단순히 이제 치과 치료를 하는 저는 입장이지만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삶의 질을 조금 올릴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일조를 할 수도 있겠구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환자의 삶의 질, 그 다음에 저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료들이 모델링 될 만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밸런스를 적절하게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좋은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현재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 컨셉을 두고 자기의 삶의 철학을 두고 진행을 한다면 좋은 의사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역시 좋은 치과 의사가 되려면 환자분과 뭐 떨어져서는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치과 의사가 되려면은 뭐 예방 치의학 쪽부터 진료의 영역을 넓혀가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방치약이라고 하게 되면 원장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한 예로 들면은 이제 치과는 맥도날드처럼 어떤 딱 특정한 어떤 정형적인 제품을 똑같이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대로 주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환자는 전부 다르고 개별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우리가 어떤 절차 내에서 진료도 하고 팔로업도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우리가 환자들에게 그런 퀄리티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려면은 이제 기억하고 기록하고 팔로업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금 이제 흔히 쓰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스템.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가 환자의 이제 퀄리티 있는 부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치과를 단기적 운영을 한다면 이제 매일매일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운영을 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환자가 계속 내원했을 때 어떻게 삶의 질과 연관을 시킬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뭔가, 그렇게 되면 내가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렇게 되면 시설 장비를 어떻게 갖출 건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확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뭐 환자 한 분 한 분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우리가 네, 제공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이제 치과 의사 입장에서 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또 있는데요. 네네네. 치과 규모요. 네네. 적정한 치과 규모는 치과 의사마다 다르겠죠. 네네네. 아니면 뭐 규모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적인 측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규모 부분은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작은 치과들이 모이는 데서 큰 대형 치과가 오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환자들은 차별점을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대형 치과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공동개운이 좋아요, 단독개운이 좋아요 문제는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어떤 선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가 문제예요.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악어를 살 수는 있다. 네. 악어를. 하지만 기르는 건 어렵다. 아,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악어를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너 악어 살 수 있어 하고 물어보면 악어 살 수 있다. 돈을 주고. 하지만 악어를 어떻게 기르려고 해.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이즈 측면도요. 내가 이제 병원을 키우겠다고 목표를 갖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키우는 거는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키운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운영의 문제라든가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도 필요하고 원장님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걸 운영했을 때 최선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농담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악어를 사는 문제와 네. 악어를 기르는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치과를 경영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경영에 있어서 호황기도 있고요. 또 슬럼프에 빠지는 불황의 시기가 또 겪기도 합니다. 과연 경영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할까요? 치과가 갑자기 재미 없어질 때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혹자는 이제 수입이 떨어질 때 재미없다고 하지만 저처럼 20년 이상 하는 사람은 수입과 무관하게 재미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삶의 활기를 치과에서 불어넣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는 또 그렇게 말해요. 치과 나가는 매일이 즐겁다. 저는 그 말을 잘 안 믿습니다. 네. 매일 즐거울 리가 없죠. 일요일에 한 9시쯤 되면은 우울해지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치과라는 게 사실 이제 하다 보면은 슬럼프를 겪어요. 근데 이제 슬럼프의 주범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치과의 슬럼프가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서 매너리즘으로 오는가? 아니면 어떤 그 치과의 수입이 떨어지면서 오는 건가? 이런 또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반복적인 진료에 의해서 본인이 어떤 추가적인 어떤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멈췄을 때 오는가. 그러니까 슬럼프의 주범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적인 측면, 환자하고 어떤 트러블이 많아서 그거를 견딜 수 없어서 올 때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어떤 계속적인 공부 부족이나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에 정체가 돼서 왔을 때는 또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고, 뭔가 그런 요인들을 내가 하나하나씩 극복할 수 있는 거를 평상시에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슬럼프가 올 때 모두 그냥 지쳤다로 그냥 한 단어로 만들어 버리고 너무 이렇게 그냥 하기 싫은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병원이 안 됐을 때는 환자가 떠났다, 또 주변의 치과들의 생각에서 환자를 뺏겼다, 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오는 만약에 애들이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그랬다. 네.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 반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한다. 네. 그러면 내가 오픈을 해서 우리 치과가 안 되면 주변의 치과가 너무 잘해서 그런다. 우리 환자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탓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빼앗긴 게 아니고 떠난 거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라는 거는 늘 경쟁적인 환경에 휩싸여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치과들이 또 생겨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매력을 줄 수 없으면 환자들이 더 매력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매력을 계속 발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매너리즘을 타파하는 또 방법이기도 하니까, 병원을 매너리즘에 빠질 때 한번 둘러보고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병원이 시설이 너무 낙후됐다, 혹은 내 진료 시스템이 지금 조금 답보 상태에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점검을 하면서 그런 매니저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평상시에 생각을 해 놓고 나서 뭔가 이상 신호가 오게 되면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측면은 그런 감지를 미리 해야만 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 오고 난 다음에 찾으면 조금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지해 나가면서 경영을 계속 하게 되면 약간의 긴장감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코로나도 많은 긴장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단순히 어떤 외부 환경으로 탓하기보단 이 기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시스템을 찾아나가는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기춘 원장님을 모시고 코로나19 시대의 효율적인 치과 경영 그리고 환자 관리에 대해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몇 가지라도 치과에 적용을 해보시고요. 치과 경영자로서 마인드를 조금 바꾸신다면 분명히 치과 경영이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기춘 원장님께서 첫 경영 강연을 시작하셨지만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치이신보TV와 함께 효율적인 경영 팁을 전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옆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한 번 더 원장이니까 좋은 시간 한 번 더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척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치이신보TV도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경영 컨텐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